안녕하세요, 석가모입니다. 요새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시니까 이제 서울 시내 썩은 빌라를,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 이걸 한번 매수해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요새 네이버 쪽지나 블로그 댓글으로 어디 구역에 빌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 이게 신통기획 구역 지정이 된다더라. 그래서 시드가 좀 부족하지만 여기 빌라를 사가지고 재개발을 노리고 몸테크를 해도 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요새 부쩍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근데요, 저는 이 무주택자분들이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된 이런 초기 재개발을 노리고 몸테크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선 먼저 무주택자분들이 왜 이런 쪽으로 빠지는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들고 있는 시드머니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이제 서울 구석지나 경기도에 등기 치는 건 또 싫고 입지는 포기를 못 하겠고, 이러다 보면 결국 찾는 방법이 정파가 아니라 이 사파적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특성이 이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점점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초기에 투입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시스템인데,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재개발 될 만한 곳을 찾으시면 당연히 그런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아직 구역 지정조차 되지 않은 그런 곳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사고의 흐름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드머니는 적은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불확실성이 높은 곳을 고르게 되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무주택자분들한테 왜 초기 재개발을 추천하지 않는지 이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초기 재개발이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아직 구체적 개발 계획이나 그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만 있는 단계를 얘기하죠. 보통 이런 데 보면 몇 명이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도에 재개발 구역을 임의로 그려놓고 여기는 개발 예정이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추진이 세워놓고 막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모르고 보면 되게 매력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돈은 당장 부족한데 싼 가격에 서울 괜찮은 지역에 아파트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남들보다 빠르게 가려고 하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싸고 좋은 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뭐 특히 더 그렇죠. 초기 재개발이 가격이 싼 이유는 간단해요.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뭐 여기가 구역 지정이 될지 말지, 조합 설립은 언제 될지 뭐 이런 거 모르니까 그 뒷단계는 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걸 따질 필요도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재개발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빌라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빌라를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 다시 매도할 때 황금성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초보자일수록 부동산을 볼 때 황금성을 제 1순위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대단지 판상형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사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를 사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큰 착각을 하시는 게, 내가 뭐 당장 지금 괜찮은 아파트 살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빌라라도 사두고 이거 언젠가 묵히다 보면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그냥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게 이 제도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변수가 정말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뭐 서울시가 신통기획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모든 곳이 다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 기조가 한순간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 그 당시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던 곳들이 대거 해제가 되었잖아요. 재개발이라는 게 특히 초기면 더욱 위험한 게 이 지자체장이 다른 당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그런 불확실성에 나의 첫 집을 걸어버린다는 것 그 자체가 인생을 건 배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항상 투자할 때 강조하는 것, 최악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초기 재개발이니까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매수한 빌라가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런 분들은 낡은 빌라를 한 채 들고 있는 거예요. 빌라는 실거주 측면에서 아파트보다 불편한 점이 많고 황금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매도할 때 가격도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진짜 문제가 뭐냐면 결국 내 자산이 묶이고 기회비용이 날아가고 그 사이에 다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가지고 나만 시장에 도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진짜 치명적인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무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 진입할 때는 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시드머니가 제한적이라면 이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무주택자가 첫 집을 고를 때
때 가능하면 아파트, 안정적인 곳, 그리고 대단지. 그러니까 결국 황금성이 확보되는 자산을 처음에 진입하시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는 내 돈을 묶어둘 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더해가지고 사는 내 인생의 그런 기반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실거주를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언젠가 되겠지라는 그 단어에 꽂혀서 들어간다는 게 저는 이거는 인생을 건 모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부분이 바로 몸테크라는 개념이에요. 요즘 2030 우리 MZ 세대들 사이에서 몸테크란 단어가 이미 유행처럼 번진 상태인데 사실 이제 재건축을 노리고 낡은 아파트에 이분들 몸테크 한다 그럼 제가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간 친구들이 재개발을 노리고 빌라에 들어가면서 재개발이 될 때까지 고생을 좀 하면서 버텨보겠다 이런 전략인데 이게 생각보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초기 재개발은 언제 된다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불편함이란 불편함은 다 겪고 또 수성 관리하는데 돈도 많이 나가고 집값은 정체되고 이렇게 삼중고에 걸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집을 한번 팔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이제 현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이 몸테크라는 단어의 정의가 몸으로 때우면서 재테크를 한다. 그러니까 나 자산 증식을 좀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몸은 고생하는데 자산 증식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게 몸테크가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개고생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 얘기 듣고 물어보실 내용들이 이제 우리같이 물려받은 것들 없고 현재 시드 적은 사람들은 영영 서울의 핵심지 못 들어가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결혼하고 둘 다 사회에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뭐 처음 시작은 그렇지 못하겠지만 궁극적으로 9억에서 12억 사이 라인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불확실성 높은 초기 재개발 이런 거 찾아서 꼬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정석대로 스타트 라인을 끊고 가다 보면은 제가 말씀하신 라인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기회를 주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신혼특공이나 생애 최초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생각보다 문제가 빠르게 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수혜적인 정책의 수혜를 받는 거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이 어렵다면 사선책으로 수도권의 주요 지역 아파트, 뭐 1기 신도시나 교통호재가 뚜렷한 곳 아니면 경기도권 분양을 내가 가진 자산에 맞춰가지고 노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건 왜 괜찮다고 말하냐면은 초기 재개발에 대해서 확실성이 비교가 안 되게 높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입지가 검증되고 수요가 명확하고 황금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들 내가 산 가격에 비해서 최소 막 급락해가지고 버티지 못해서 패닉셀 해야 되고 받아줄 사람 없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간단하고 정석적인 길을 놔두고 자꾸 모험수 쪽으로 빠져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진 돈은 부족한데 마음속에는 서울 시내, 마포, 용산, 성동 뭐 이런 곳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욕심은 줄이지 않으면서 자본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 어중간한 선택으로 초기 재개발을 기대하고 빌라 같은 걸 매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파라는 거예요. 정석대로 가는 게 가장 힘들고 느려 보여도 그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이 초기 재개발이라는 건요, 돈 많으신 분들, 이미 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재미삼아 여기저기 씨앗 뿌리듯 뿌려놓는 아이템이지 무주택자분들이 선택할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판상형 국평 아파트 대단지로 등기 깔으시라고요. 예?